하세요. 남편 말대로 제가 정말 이기적이고 저만 아는 사람일까요? 결혼할 당시에 제 수입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을 한참 앞둔 시점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저와 언니 동생 하며 지내던 선배가 한 명 있는데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는 중간에 수수료만 받는 그런 입장인지라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많아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운도 필요한 일이지만 일단 한번 자리 잡으면 웬만한 회사원 월급 정도는 집에서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언니 말만 듣고 퇴직을 결정한 게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남편도 반대를 했어요. 제가 상황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곧바로 가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조금 더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다가 돈이 모이면 제가 전업주부가 되었으면 싶어하는 눈치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가 미래가 보장된다고 할 정도로 탄탄한 직장도 아니었고 아이를 갖게 되면 육아휴직 같은 걸 받기도 전에 사직서를 내야 할 만큼 직원복지도 안 좋은 회사였어요. 어차피 단절될 경력, 그럴 바에야 저도 스스로 제 새로운 길을 찾고 개척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편과 시댁에서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괜히 새로운 걸 시작하겠다는 자신감 때문인가 근거는 없었지만 꼭 성공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었어요. 대신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돈까지 보태서 신혼집의 일부를 보태기로 했어요. 원래는 혼수와 예단, 결혼 비용만 저희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더 무리하면서 거의 반반 결혼을 맞춰서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신혼집에 보태는 만큼 대출을 덜 받아도 되었으니 시댁에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지요. 뭐 아무튼 반반 결혼했으니까 제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첫 해에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남편 당시 월급이 한 달 300만 원 남짓한 돈이었고 제가 하는 사업으로 버는 돈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사이였어요. 명절이라 남편 앞으로 상여금이 조금 더 나왔고 결혼 후 맞는 첫 명절이기도 했으니 저와 남편은 양가에 처음 드리는 용돈 의미 있는 액수로 주고 싶다고 결정을 했고 양가에 100만 원씩 봉투 하나씩 만들어서 갔습니다. 100만 원이 뭐가 많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 상황에서 저희는 아주 큰맘 먹고 준비한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봉투를 건네드리니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냐고 하시면서도 손에 받아 드신 봉투를 꼭 붙잡고 계신 게 안 받으실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용돈 받으시면서 이런저런 덕담도 오고 가고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아직 한 달에 몇십만 원 버는 게 고작이지만 이제 슬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와중인 것 같다.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대답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썩 좋지 않아 보이는 표정으로 시큰둥하게 그러냐 하고 마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친정에는 용돈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매번 이만큼씩 준비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첫 명절이고 해서 같은 액수로 만들었다고 대답했더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를 내시네요. 당시 재벌이가 불안정한 데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 따지고 보면 남편이 외벌이 독박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걸 친정하고 시댁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친정에 주려던 봉투는 자기한테 달라고 하셨어요. 친정에는 제가 돈 벌어올 때까지 돈 한 푼 빼돌릴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첫 명절이고 하니까 드리는 거라고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 말이에요. 시댁에서 폭풍 같은 한때를 보내고 친정으로 출발하는 차 아니었습니다. 운전하는 옆모습이 그날따라 믿음직해 보여서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고맙냐는 듯이 대답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 말이 틀린 말한 게 아니라고 이번만큼은 첫 명절이니까 같은 금액으로 용돈을 하기는 했지만 다음부터는 친정하고 시댁에는 정확하게 구분지어 차등을 둘 거라고 못을 박더군요. 오히려 저보고 어떻게 친정하고 시댁에 똑같이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와 상의가 된 적도 없고 비슷한 이야기 나눈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대답이 사실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친정에 제가 뭐라도 하나 해주면 지가 번 돈을 제가 함부로 쓴다고 생각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벌이가 남편에 비해서 보잘것없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혼 전에 안 해도 문제가 없었던 신혼집 비용을 제 쪽에서 보태게 되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합의를 한 부분이지, 아무리 제가 사업을 준비하며 벌어오는 돈이 적다고 한들 서로 합의가 끝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후려치기를 당해야 할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준비한 용돈 그대로 친정에 드릴 수 있게 이유를 설명해 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게 딱 잘라서 내가 번 돈이 얼마, 네가 번 돈은 얼마 따지면서 누가 더 벌고 덜 번 만큼 양가 부모님께 하는 효도의 차등을 둬야 하는 게 맞다고 말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도 치사하기는 하지만 결혼할 때 신혼집 비용 마련하면서 제가 더 부담한 부분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한 건 제가 사업하는 걸 허락받기 위함으로 비용을 보탠 부분이지 않냐고, 그건 별개의 이야기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저희는 결혼 비용을 반반 부담한 거고 자기가 버는 돈만 가지고 양가에 똑같이 사용할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반 결혼을 했으니 각자가 가계에 기여한 만큼 차등을 두는 것이 반반 결혼의 진짜 의미와 맞는 거라 하면서요. 남편 말이 계산상으로는 틀린 부분은 없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누가 돈을 얼마를 더 벌고 돈을 더 번 만큼 벌어온 사람 부모님께 각자 더 많은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다면 남편과 저의 관계는 부부라기보다는 룸메이트에 더 가까운 것 아닌가요? 가게에 기여한 만큼 차등을 둔다는 말도 그래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만큼 반은 전업주부라고 생각하고 집안일 한번 게을리한 적도 없어요. 남편은 집에 오면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합니다. 양말이라도 제대로 뒤집어 놓지 않고 벗어준 날이면 그날은 집안일 좀 도와줬구나 싶을 정도로 집에서 집안일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 정도는 도와주는데 그거 하나 하면 아주 힘든 일 했다고 집에서 손도 꼼짝 안 하고 물도 자기 손으로 떠마시지도 못해요. 제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해야 할 일들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지만 남편은 당장 통장에 찍히는 돈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통장에 찍히는 돈만 가지고 본다면 제가 불리한 게 뻔하잖아요. 아마 남편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 허우적대기를 속으로 바랬을 거예요. 제가 돈을 더 못 버는 만큼 자기는 당당하게 제가 보는 앞에서 시댁에 더 잘할 수 있고 제가 돈을 더 못 번다는 이유로 저를 깎아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나마 제가 한 달에 벌이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버는 얼마 안 되는 돈에서 제 개인적인 용돈과 친정부모님께 드리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더욱 더위를 갈며 제 사업에 열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노력이 통한 건지 남편의 바람과는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사업이 조금씩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이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고 조금씩 불어나는 수입 덕분에 한 달에 돈 1,000만 원을 벌게 된 달도 있습니다. 고생해서 이룩한 성공인인 만큼 이 기쁜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단지 수입이 안정권에 이르렀을 때는 남편이 제게 보였던 태도 때문에 제 수입을 공개하기가 꺼려지긴 했지만요. 결혼 6년간 생활해오면서 제가 벌이가 없더라도 비록 버는 돈 가지고 처가 차별하면서 더럽고 치사하게 군 남편일지라도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에게 포기하란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걸 믿어준 것 하나만 보고 이 돈이 저 혼자 번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업으로 벌어오는 돈이 한 달에 300에서 1,000만 원,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저는 한 달에 그 정도 돈 우습게 버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나본지라 이게 인생대역전이라고 할 만큼 큰 돈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벌이를 알게 된 남편에게는 남편 그릇에 차고도 넘칠 만큼의 돈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버는 돈이 마치 자기가 번 돈인 것 마냥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저 몰래 외제차를 리스로 계약해 오지 않나, 몇백만 원짜리 시계를 사달라지 않나, 이런 식으로요. 6년 저를 믿고 기다려준 대가라 생각하고 딱히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용하는 돈이 점점 개인을 위한 돈에서 시댁 식구들을 위한 돈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돈을 번다고 그 돈이 그냥 하루 지나고 일어나면 벌려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더군요. 죽을 똥 살 똥 관리하면서 일하고 있는 저의 고생은 생각도 하지 않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벌린 적이 있으니 1,000만 원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건지 여태껏 자기가 벌어온 월급으로 생활이 다 되었으니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더 써도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앞으로 3달만 돈을 더 모아서 신우한테 가게를 하나 차려주자고 하네요.
결혼한 신우가 집에서 전업주부를 한다고 시댁에서 아주 무시를 당한다나 뭐라나 하면서 사람이 무시를 안 당하려면 역시 돈을 벌어야 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각이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때쯤부터 저도 남편의 과소비에 한마디 해야겠다 싶던 참이어서 참지 않고 말을 꺼냈어요. 앞으로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만큼만 저도 제가 번 돈에서 제하고 나머지 돈은 제가 직접 관리하겠다고요.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사이끼리 지금 네 돈 내 돈 따지고 있느냐고요. 저야말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태껏 제가 사업 준비하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친정에 돈 빼돌릴 생각하지 말라며 시댁에만 올인한 게 누군데 말이지요. 거기에 남편이 지금 제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전부 시댁을 위한 돈이지 친정을 위한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남편처럼 치사한 사람이 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제 수입이 없다고 하여 친정에는 자기가 번 돈으로 뭐 하나 해준 적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밖에 없지 않느냐. 시부모님께 100만 원씩 드리고 할 때도 나는 내가 번 얼마 되지 않는 돈에서 그마저도 쪼개서 드려야 했다. 이제 와서 내벌이가 많아지니 그때는 자기가 버는 돈에 손도 댈 생각하지 말라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번 돈을 자기가 번 돈처럼 쓰려고 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한번 따졌습니다. 남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돈 생겼으면 시댁 먼저 챙기는 게 며느리의 도리 아니겠냐고 말을 하네요. 여태껏 무일푼에 돈 하나 벌지 못하던 너를 기다려준 값이다. 몇 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줬는데 고작 돈 얼마 쓰는 게 아까워서 지난날 이야기까지 꺼내는 게 어딨냐. 여태껏 밥벌어질 신세 기다려줬는데 이제 돈 좀 번다고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는 다 까먹어버린 거냐며 성질을 부리더군요. 6년 함께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에게 해도 될 말인가 싶을 정도로 필터링 없이 저에게 밥벌어지 같은 표현을 써가며 집에서 놀며 쌀만 축 내던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사업이 그만큼 클 때까지 발버둥 치면서 집안일 한 번이라도 게으름 피지 않고 해온 저한테 말이에요. 집에 있는 밥이며 입고 다니는 옷이며 모든 것들이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텐데 그저 돈 얼마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는 그 집안에서 식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업을 시작한 게 문제라는 탓을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사업이 잘 안 될 때 접고 맞벌이라도 다시 시작했더라면 몇 년 동안 친정에 대한 심한 차별 견뎌낼 필요도 없었을 테고 이제 와서 돈을 잘 벌게 되었다 한들 부부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돈을 못 번 만큼 친정에 잘할 수가 없고 제가 돈을 잘 벌게 된 만큼 시댁에 더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결심이 선 그날 남편에게는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6년간 혼인관계를 이어왔지만 룸메이트보다도 못한 관계였다고요. 남편은 제가 꼴에 이제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면서 어디 한번 잘 알아보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더군요. 말인즉슨 제가 키워온 사업은 저희가 혼인 이후에 키워온 가치 형성한 재산인 것이고 그 재산은 이혼 시에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거라면서 여태껏 번 돈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남편의 얼굴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 몰래 시댁에 돈을 보내주고 친정과 차별 대우를 한 것부터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대한 기여도까지 계산했을 때 오히려 저에게 일부 생활비만 지급해주고 나머지 돈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제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닌 남편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거예요. 저는 사업이 번창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번 돈이 시댁 쪽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고 제가 돈을 벌고 마음이 변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하던 남편은 법원에서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반반이 들어간 아파트 시세의 절반을 저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사를 보내왔고 그 외에 재산 분할은 전혀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서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지금도 저는 아직도 사실은 제가 벌고 있는 그 돈이 저 혼자 만든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이 좀 더 마음 씀씀이를 너그럽게 해줬다면 그 돈이 친정이 되었든 시댁이 되었든 정말 필요하고 쓸모있는 곳에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6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나니 후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찝찝한 기분이 남아있네요.
기다려준 만큼 저도 잘하고 싶었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끝없는 욕심에 결국 그들은 자멸하게 되었네요. 설령 제가 돈을 벌지 않고 아이를 갖고 전업주부가 되는 길을 택했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더 이상 그 집구석에 미련 갖지 않고 제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사연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전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